드디어 로빈후드가 자체 수탁 지갑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3월 1일 날 나왔어요. 우선 iOS부터 이제 출시가 되었다라는 소식인데 정말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로빈후드 지갑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전에는 제한이 너무 많았죠. 내가 외부로 내 코인을 옮길 수가 없으니까 이 로빈후드 거래소에 굉장히 많이 의존했었는데 이렇게 iOS부터 출시가 된다라는 소식에 정말 많은 도지코인 홀더들이 엄청 행복하게 있죠. 물론 도지코인 홀더뿐만 아니라 다른 크립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특히 도지는 이 로빈후드가 약 30%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굉장한 큰 자유가 없었죠. 작년 2021년 1월달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지코인이 계속해서 큰 상승세를 보였었어요. 약 80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 로빈후드에서 멈춘 사건이 있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거래를 못하게. 왜냐면 우리한테 살짝 자체적으로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도지코인이 쭉 상승하는 걸 딱 막은 셈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엄청난 큰 문제가 제기되었고 일론 머스크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 로빈후드 CEO한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왜 많은 도지 홀더들이 거래를 할 수 없었냐라고 질문을 했었죠. 자체적인 이슈 때문에 거래를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로빈후드가 자체 수탁 지갑이 출시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한 번 더 나중에 미래에 이 도지가 모험엄텐이나 혹은 다른 코인들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세가 있더라면 이 로빈후드로 인해서 방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갑이 있으니까 로빈후드 거래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외부 지갑으로 보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빈후드 지갑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폴리건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나중에 이 체인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로빈후드가 자체 수탁 지갑을 iOS에 출시했다. 그리고 또 안드로이드도 바로 나오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뒤 배경에는 SEC에 대한 계속적인 수사가 있었고요. 지금 또 현재까지도 로빈후드는 SEC에 대해서 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관하고 등록하고 또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 SEC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 리스트, 코인들이 살짝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나는 예전에 크립토에 더 관심이 있다면 난 지금 AI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을 혼동에 넣었는데요. 나는 크립토에 있었지만 지금은 AI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버린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한참 AI에 대해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엄청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인용 마크를 썼어요. 이 콤마를 넣었다는 뜻은 꼭 굳이 자기가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한 걸 인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돼요. 물론 자기가 말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서포트하고 있는 도지를 버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세한 이유는 또 제가 따로 개인적인 투자 관점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온 소식은 테슬라가 모델 X와 S 가격을 약 5% 할인시키겠다라는 기사예요. 컴피티션이라고 했어요. 경쟁사 BYD 그리고 다른 EV 차들과 경쟁함으로써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벤토리가 쌓이는 것보다 가격을 조금 낮춰서 더 빨리 나가길 바란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X 그리고 S 가격이 인하되었다는 거. 주식은 그렇게 그닥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약 1.5% 떨어진 분위기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한눈에 구별할 수 있게 지금 이게 텍사스 기가 멕시코 새로 생겨질 공장이고 누에노 레온에 있는 공장 그리고 옆에는 스타쉽이 런칭되는 장소 그리고 위에 보시면 리튬 정제소인데 이 거리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테슬라 기가 텍사스에서 이 리튬 정제소까지 약 차로 3시간 그리고 테슬라 리튬 정제소에서 스페이스 X까지 이 차로 2시간 50분 밖에 되지 않고 또 기가 텍사스에서 스타베이스까지 약 4시간 30분 그리고 이 기가 멕시코에서 기가 텍사스까지
차로 7시간 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총 거리를 보면은 약 17시간.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그닥 멀지 않다. 굉장히 효율성 있게 이게 지형적으로 성립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은 지금 보시는 거 이 멕시코 세무엘 그라시라는 사람인데 이 주지사로 있는 사람이죠. 누에보 레오네. 이 사람이 테슬라 공장을 상하이에서 지은 시간을 이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지은 공장 중에서 가장 빨리 된 게 상하이 공장이에요. 9개월 만에 완성된 공장인데 이 세무엘 그라시아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주지사 말에 따르면 이미 테슬라 사람들이 그곳에서 설계를 하고 빨리 공사를 이제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만약에 9개월 그보다 적게 된다면 2023년에는 공장이 완성될 수 있고 바로 2024년에 이 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멕시코 같은 공장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음에 나올 세대의 젠2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2023년에 공장이 완성이 되고 2024년에 바로 차가 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더 훨씬 빠르게 새로운 차 모델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 공사 비용은 약 5빌리언인데 그게 나중에는 2배가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고용이 되는 인원은 약 5,000명인데 그게 나중에는 더블이 되어서 약 10,000명으로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진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기회이다. 멕시코는 이런 기회에 정말 감사하고 그 기대에 미치게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또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23년 들어서 지금 3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3월 초죠. 이 리테일 인베스터라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투자한 걸 볼 수 있어요. 2023년이 여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1월 달에 테슬라 주식이 약 100불로 되었을 때 엄청 많이 이제 리테일 인베스터가 산 걸 볼 수 있죠. 그 금액은 약 13.6빌리언. 정말 어마어마한 이 개미 투자자들이 테슬라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프죠.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앞으로 이 3월달 그리고 4월달 5월달까지도 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래프인데 이게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비율이 나왔어요.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3월 21일 날 있는 FOMC 미팅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거예요. 가장 크게 주는 건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 3월 14일 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또한 이 3월 2일에 나온 지표 굉장히 연준이 좋아하지 않는 번호로 나왔어요. 이 실업수당을 신청한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기대했던 거는 19만 5천 명인데 실제로는 19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 전에는 19만 2천 명. 그래서 더 기대를 했는데 예상보다 더 적게 나와서 아직도 이 실업률은 그닥 높지 않다라는 거.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웨이지,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2022년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이 회색 보이죠? 이게 경기가 심각하게 다운됐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2년, 2023년인데 이 고용 웨이지가 계속해서 크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아직도 시장 마켓이 굉장히 뜨겁다. 그러므로 연준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 금리를 더 크게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엄청나게 불안한데요. 이 0.25%를 올리겠다라는 게 69%, 거의 70%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건 옆에 보시면 0.50% 올릴 수 있겠다라는 이런 퍼센테이지가 없었어요. 저번 달만 해도 0% 가까이 됐는데 지금 이게 30% 가까이 되면서 연준이 이제 이번엔 더 크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지난주만 해도 약 24% 그리고 하루 전만 해도 28%인데 지금 약 30%로 크게 상승되고 있고 이
0.25%는 약 69.4%. 그래서 이 지수가 굉장히 크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 CPI 지수 보고 그리고 또 실업률 보고. 그래서 3월 14일에 있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로 인해서 3월 20일날 연준이 금리를 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지켜봐야 될 건 이 금요일날 있는 실업률 비율이에요. 이 실업률 비율이 그 전 3.3보다 높게 나오지 않으면 또 연준에서 이제 또 장전을 할 준비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켓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 경기 침체가 오고 있는데도 시장이 그닥 그렇게 약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원하는 그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올 것이다 라는 게 과연 맞을까? 제 의견은 여러 가지 방향을 정해놓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는 마켓이 정말 더 심각하게 떨어질 경우, 그리고 정말 살짝만 떨어질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오래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얼마나 단기적으로 이제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가져가고 싶냐, 거기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관점은 얼마나 단기적인 것인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면 제가 참고를 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식은 이렇게 도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로빈후드가 지갑을 출시했다라는 소식부터, 그리고 연준이 원하는 방향 그 반대로 계속 마켓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